호주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호주 영주권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느 직종으로 호주 영주권을 많이 받았을까요?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이거는요, 2021년 호주가 회계연도가 이제 6월 30일로 끊어지잖아요. 2021년도 호주 이민성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일부 인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난 10년간의 호주의 이민 추이를 한번 볼게요. 19만 명씩 꾸준하게 이렇게 오다가, 그 18년, 19년 이때 조금 주춤했었죠.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소폭도 떨어졌다가 다시 16만 명으로 이제 올라온 상태고요. 얼마 전에 3월 말에 호주 연방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도 2022년, 23년 회계연도에도 계속 16만 명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또 발표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호주 영주권 쉬웠는데 요새는 정말 어려워졌다.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네, 지난 40년간의 추이를 한번 볼게요. 제가 영주권을 받았던 2003년도 한번 보시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적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한참 한국 학생들이 호주에 뭐 요리다, 자동차 정비다 해서 많이들 와서 이제 영주권을 받았던 그 시기가 일종의 좀 붐이 일었던 그 시기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분들이 좀 많이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009년, 2010년이 이제 정점을 찍었던 것 같은데, 자, 보면 2009년, 2010년, 2008년 이때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옛날은 쉬웠는데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느낄까요? 네. 나와 같은 경쟁자 수에, 이거는 쿼터를 정해놓고 이민을 받는 것이고, 10명을 뽑는데 10명이 도전하면 쉽죠. 근데 10명을 뽑는데 100명이 도전해버리면 훨씬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도 호주 영주권에 도전할 때는요, 나와 같은 경쟁자 숫자의 추이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탑 10 국가, 호주 이민을 많이 오는 탑 10 국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위가 중국이고요. 2위가 인도.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압도적으로 중국, 인도가 제일 많고요. 항상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 영국이 세 번째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호주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호주 태생이 아닌 사람,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호주 태생이 아닌 사람을 보면 압도적으로 영국이 많습니다. 영국의 이민 역사는 훨씬 기니까, 그죠? 중국, 인도보다는 훨씬 기니까 아직까지는 호주 주류 사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앵글로색슨계 백인들이 좀 더 주류이기는 맞고요. 다만 이제 유럽 쪽의 이민자들이었던 구성과 미국 쪽의 이민자들의 구성, 그리고 호주 쪽의 이민자들 구성은 좀 많이 다릅니다. 확실히 호주가 같은 이민자 국가라 해도 아시안들,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속하니까요. 아시안들 이민자가 훨씬 더 많아요.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도 물론 오지만 그래도 유럽이랑 미국 쪽보다는 호주 사회를 보면 똑같은 멀티컬처럴 사회라고는 하지만 훨씬 더 아시아 친화적인 게 바로 호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게 돼도 좀 더 이질감이 덜 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네 번째가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여섯 번째가 미국. 미국도 최근 들어서 많이 약진을 하고 있는, 미국도 아마 경쟁 사회다 보니까 또 그것보다는 또 호주가 좀 더 패밀리 위주의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호주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팔, 홍콩, 파키스탄, 타일랜드 이렇게 되는데 한국이 아마 한 14번째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바라건대 한국이 10위권 안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국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난 7년간의 추이를 한번 볼게요. 지난 7년간의 추이를 조금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계속 중국이 2등을 달리다가 2000년, 2001년 회계연도에 이제 1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인도는 계속 1위로 달리다가 이제 2위로 떨어졌는데, 영국이 3위인데요. 자, 미국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위권 밖이었던 미국이 갑자기 6위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나라가 바로 홍콩인데요. 홍콩이는 완전히 20위권 밖으로 머물던 나라인데, 8위로 이렇게 꽁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거 왜일까요? 이건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 홍콩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는 홍콩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호주에서 공부를 했을 경우 홍콩 사람들한테는 졸업비자를 5년을 줬거든요. 자, 여러분도 호주에서 유학 후 이민, 즉 영주권을 목적으로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시죠? 이 졸업비자 1년 더 주고 덜 주고가 얼마나 큰 영주권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 졸업비자는 2년, 3년 이렇게 받게 되는데
홍콩 학생들은 5년을 받게 되니까 이건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게 바로 이민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할 때는 이 졸업비자 기간을 내가 얼마나 받게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제가 세부적으로 숫자로 한번 볼게요. 숫자로 보면 여러분들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중국이 보면 29,000명, 28,000명 되던 것이 계속 줄어가지고 22,000명이 됐고요. 인도는 더 줄었습니다. 4만 명, 38,000명, 33,000명 쭉 줄다가 21,000명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고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00명 단위였는데 4,300명까지 늘어났고요. 미국도 뭐 3,000명대에서 4,780명으로 껑충 뛰게 됐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굉장한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주권 유학은 결국은 나와 같은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경쟁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끼리의 경쟁은 아닙니다. 한국 전체 뭐 몇 프로, 뭐 1, 2%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그 수많은 다른 나라 학생들과 경쟁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중국이 지금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줄었죠. 다른 나라는 다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아직도 중국은 저렇게 봉쇄 정책을 펴고 있으니, 제가 정말 뭐 학교 행사 같은 데서 만나면요, 중국 에이전트는 정말 울상이에요. 아직도 제대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인도는 어떨까요? 제가 특이하게 대학에서 이런 공문을 받았는데, 어제 멜번에 있는 디킨 대학으로부터 공식 그 에이전트로서 공문을 받은 게요. 디킨 대학에서 뭐라 그랬냐면,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모리셔스, 몰디브, 부탄, 이런 나라 국가들로부터 제출되는 신청서는 지금 받지 않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호주 대학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는데, 이런 나라 출신들의 어떤 서류 제출이 호주 대학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서류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호주의 넘버원 가장 기술 이민을 많이 하는 국가였는데, 지금 이 디킨 대학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 외에도 제가 뭐 그 공문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수 없는데요. 많은 대학들이 이런 대학들이 이렇게 특정 나라들을 이렇게 이제 맡고 있고, 실제로 비자 심사에서도 상당히 지금 까다롭게 나오고 있는 추세. 코로나 때 이제 한참 이렇게 막아놨던 게 갑자기 이제 늘어나니까 조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블럭을 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전혀 이 대상 국가들은 아니잖아요. 이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늘어나고 뭐 홍콩도 늘어나듯이 한국도 좀 더 이렇게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종으로 한번 보죠. 호주에 그러면 어떤 직종으로 가장 이민을 많이 했을까? 여전히 간호가 가장 많죠. 간호가 1등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래머가 2등, 회계가 3등, 그리고 네 번째가 ICT 비즈니스 앤 시스템 어널리스트니까 이것도 크게는 IT 분야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랑 두 번째를 같은 IT로 묶으면 간호보다도 더 많죠. 그래서 호주의 국책 사업이기도 한 이 IT 분야에 지금 엄청난 호주 연방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도 상당히 숫자가 많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토목, 뭐 기계, 뭐 산업공학, 그리고 의료계통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전공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9번째, 10번째 요리 분야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직종들이 쭉 나눠져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직종을 보실 때 결국은 호주 영주권 유학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호토바기가 늘 강조했듯이 전공 선택이잖아요.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당연히 내 적성에 맞고 내가 감당 가능한 전공, 그리고 그 전공을 마치려면 들어가는 학비 이런 건 감안하셔야 되겠지만, 호주 이민법적 차원에서도 이걸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간호를 한번 보십시오. 유독 노란색이 많죠. 노란색은 리저널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491 비자라든지 494 뭐 이런 그 대도시가 아닌 지방 지역에서 이렇게 받게 되는 비자거든요. 지방 지역에도 사람 사니까요. 사람 사는 곳에 병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간호는 이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되고 이러지는 않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지역 점수가 되면 물론 더 좋겠지만요.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이 아닌 곳 어디든지 간호는 공부해도 좀 다른 전공에 비해서는 이런 쏠림 현상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IT 같은 거는 유독 보라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보라색은 취업 이민이거든요. IT는 의외로 보통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주권 유학 설명할 때 현장 기능직,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목수, 용접 뭐 이런 현장 기능 직종들은 주로 취업 인민으로 연결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2년 과정만 마치고 뭐 조금만 학업하면서 경력을 쌓았다라고 하면 졸업과 동시에 그 분야에 취업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일을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비자를 해결하는 취업 이민 형태로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 학사나 석사를 졸업하고 영주권으로 나아갈 때는 거의 대부분은 점수를 따지는 이민으로 많이 나아가는데, IT는 물론 점수 이민으로도 많이 가지만 취업 이민도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네, IT를 공부하는 학생이 너무 작은 지역으로 갔을 때는 아주 작은 시골에 IT 회사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살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3월 29일 날 호주 연방정부가 이제 2022년 23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22년 7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우리는 이민을 이러한 숫자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내용 이미 여러분들 다 접하셨을 거고, 저희 네이버 카페 호주유학 클럽 공지란에도 저희가 다 이제 인폼을 올려놨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은요, 가장 첫 번째가 ENS라고 하는 이제 고용주 스폰서, 그러니까 취업 이민이거든요. 네, 22,000개에서 3만 개로 많이 는 겁니다. 이 정도면요. 그리고 이제 189라고 하는 이거는 공부를 어느 도시에서 했건 상관없이 점수제 이민으로 할 수 있는 것도 6,500개에서 16,000개로 굉장히 많이 또 늘어났죠. 그리고 지방 지역에서 이렇게 학업을 했거나 영주권에 도전할 때도 25,000개로 늘어나서 유리하고요. 특히 주목할 것이 이 State Territory Nominated인데, 이게 바로 이제 190 비자거든요. 이것도 두 배 가까이 2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여러분들 인비테이션에 훨씬 더 가능성이 늘어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89도 상당히 늘어났지만 189는 전국에 있는 나와 같은 전공을 공부한 학생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이제 뭐 90점이 넘어야 되는 직종, 뭐 95점이 돼도 인비테이션을 못 받는 그런 직종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한 5점 정도는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90은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글로벌 탤런트다라고 해서 뭐 한동안 주목을 조금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대폭 삭감이 되고요. 비즈니스 비자 같은 것도 대폭 삭감이 돼서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하고 큰 해당 사항 없습니다. 뭐 글로벌 탤런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자기의 연봉을 뭐 1억 4천만 원 이상 받는다라는 것을 증명했을 때 성립이 되는 평범한 우리들은 아니죠. 자, 그리고 패밀리가 대폭 줄었습니다. 7만 개가 넘는 거에서 4만 개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반 가족을 통한 이런 이제 이민들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준 만큼 기술 이민으로 이제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총 수는 16만 개로 똑같은데 그 세부 내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주 경쟁 상대였던 1, 2위를 다투던 인도, 중국이 지금 원활하게 유학생이 호주로 못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어떠한 제약도 없이 여러분들 최근에 호주 들어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PCR 검사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비행기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염두에 두셨던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열심히 준비해서 2, 3년 후에 도전하겠다라는 분과 조금 더 내가 결단을 해서 올해, 내년에 준비를 해서 도전을 하겠다라는 분은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호주 이민법의 흐름과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뤘던 이 주제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각 주 정부별로 이민을 어떻게 숫자를 배분해 놨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호주 이민성 공식 보고서를 가지고 다뤄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2022년 호주 영주권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이쪽 편에 위에 이렇게 썸네일 함께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쪽으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호주 이민성 세부적인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다뤄놓은 게 있으니까 그 보고서를 함께 보시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주권 유학에서 지역을 선정할 때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호주 유학 후 이민 선택 3대 원칙, 호토보기가 줄기차게 강조하잖아요.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절대 학교를 지역에 앞서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공 선택하실 때는 당연히 감당한 학비인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지, 전망은 좋은지, 내 적성에 맞는 전공인지 이런 것도 당연히 따지셔야죠.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호주에서 이 전공 공부한 다음에 호주에서 취업하고, 호주에서 취업하려면 영주권이 필요하고, 영주권을 받으려면 내가 공부한 지역이 내 영주권의 가능 여부를 송두리째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이 지역 선정에 앞서서 학교를 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전공, 지역, 그 다음에 학교입니다. 그래서 호주 유학 후 이민 성공 여부는 나의 조건에 달려 있는 겁니다. 호주 정부가 이민법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물론 그거 영향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 조건에 달려 있는 겁니다. 미국처럼 추첨 형식의 영주권은 아니잖아요. 추첨이라고 하면 내가 대비하거나 예측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저 운을 맡겨야 되잖아요. 물론 호주도 뭐 운 없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자신이 좀 예측을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서 초기 첫 단추,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요것만 합리적인 방식으로 선택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영주권 유학에 도전할 수 있고, 탑 10 국가에 한국이 못 들어가지만 한국이 좀 더 선전해서 한국의 청년들이 한국 안에서만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넓은 곳으로 나와서 경쟁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꼭 한국 안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한국 학생들이 꼭 한국 안에서 취업 경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넓은 시장으로 나와서 여러 나라 청년들과 한번 경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